조금 전 상황실에서 살펴본 대로 대장동 의혹이 연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죠. 여야는 이재명 게이트다,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렇게 프레임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자, 이런 공방은 여론조사에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을까요? 또 아들의 무면허 음주운전 문제로 코너에 몰렸었죠. 장제원 의원이 결국 윤석열 캠프에서 물러났습니다. 관련 내용들을 조익신 멘토가 정리했습니다. 유정화 상황실장이 벌써 나흘째 전해드린 대장동 의혹. 주말을 달궜던 이슈죠.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입니다. 오늘의 국회 상황을 달군 이슈 바로 대장동 의혹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장동 의혹 너무 복잡하죠. 대선 판도도 크게 흔들어 놨습니다. 당초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악재가 될 거란 분석이 많았는데요. 여론의 흐름은 정반대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지사의 지지율은 오히려 상승세를 탔습니다. 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하락했는데요. 오차범위 아니긴 하지만 1위와 2위가 뒤집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때릴수록 더 단단해지는 강철처럼 기득권의 돌팔매와 망치질에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여권 성향 지지자들, 이 지사에게 위기가 닥치자 오히려 단단하게 뭉친 겁니다. 여기에 민주당의 반격도 유효했다는 평가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설계 딱지를 붙이려고 온 힘을 다하고 있지만 속속 드러나는 인물 대부분이 국힘 야권 인사들입니다. 오히려 불똥은 윤 전 총장에게 튀었습니다. 검찰총장 재직 당시 도대체 뭘 했냐는 겁니다. 화천대유 사건이 이래 심하게 된 지가 오래됐는데 총장 계실 때 그 범죄정보과를 통해서 첩보받지 않았습니까? 전혀 받지를 못했고요. 전혀 받지 범죄정보 못했습니다. 수집과를 통해서 전국의 범죄정보를 다 수집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총장한테 다 보고해요. 네, 그걸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그런데 그걸 보고를 안 범죄 받으셨다. 여기에 윤 전 총장과 함께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 화천대유에 고문을 지냈죠. 딸은 화천대유에서 일한 뒤에 아파트 분양권까지 받았습니다. 국내인 곽상도 의원의 아들도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는데요. 퇴직금만 50억 원에 이릅니다. 일부 유튜버들은 곽 의원이 윤석열 캠프 소속이라는 주장을 폈죠. 윤 캠프 측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직접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의 TV 토론 실력도 지지율엔 악재였습니다. 혹시 직접 주택청약 같은 거 이렇게 통장 만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저는 뭐 집이 없어서 만들어오진 못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아직 정책적인 준비가 덜 됐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땐 대통령 클래스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수준에서. 하지만 그 생각보다 너무 낮지는 않았다. 아마 학습을 하면은 조금 더 수준이 좀 회복될 그런 여지는 보여지고요. 다만 개선의 여지는 있다는 평가인데요. 그러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데 이걸 기다려줄 정치권이 아닙니다. 다른 대선 주자들 TV 토론이 어서 열리기만을 학수고대해왔죠. 특히 이분이 말입니다. 작게 501호 아시죠? 네. 작게 501호가 발동이 되면 대통령으로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글쎄요,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김여정이가 네네. 북한에 네네. 군사적 균형을 깨지 마라 이래 네. 문재인 대통령한테 경고를 했어요. 언제 했습니까? 네. 이번에? 그걸 모르면 내가 넘어가겠습니다. 홍 의원인 윤 전 총장이 한마디로 무지하다 일침을 가했는데요. 좀 더 신중하게 대통령 되시려면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되겠습니다. 정치권에선 홍 의원이 윤 전 총장의 TV 토론 신고식을 제대로 치러줬다는 촌평이 나옵니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사고 친 게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홍준표 후보나 소위 여의도 뻘밭에서 오래 경력을 쌓은 사람들이야 적어도 이런 정책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알고 있고 준비가 돼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부 언론에선 윤 전 총장이 내놓은 핵 공유 공약이 국제적인 망신을 샀다 이런 보도도 내놨죠.
미국의 소리 보도가 그 근거였습니다. The opposition, the main opposition presidential candidate this week released a platform suggesting that he would call for the redeployment of U.S. tactical nuclear weapons or some sort of nuclear sharing arrangement. What do you make of those statements? All I can say is U.S. policy would not support that, and I would be surprised if the people who issue that policy don't know or issue those statements don't know what U.S. policy is on it. 윤석열 캠프 명백한 오보라는 입장입니다. 전술핵 재배치와 핵 공유,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하며 명백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는 겁니다. 핵 공유나 그 전술핵 배치 문제가 국민들이 볼 때는 그래도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거를 우리가 만약에 좀 서두르게 되면은 북한 비핵화 문제를 저희가 추진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비핵화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거의 포기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사실 전술핵 재배치와 핵 공유를 주장한 유력 야권 대선 주자는 따로 있습니다. 슈미트 수상이 미국을 향해서 그러면 우리 프랑스와 영국처럼 우리가 핵 개발하겠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나토의 5개국이 전술핵을 재배치합니다. 일견 듣기에는 굉장히 국민들한테는 사이다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향후에 이것이 우리가 핵 협상과 관련해서 다른 이 핵 군축 협상을 가게 되면 국익에 굉장한 그 손해가 날 수 있다는. 홍 의원에게 미국 측 입장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And I would be surprised if the people who issue that policy don't know or issue those statements don't know what U.S. policy is on it. 요즘 대장동 의혹이 정치면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면 사회면은 당연 이 소식입니다. 최근 우리 당 의원의 자녀가 거듭 사회면을 장식하며 집행유예 기간에 또 일탈을 해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오른 경우는 최고위원의 한 사람이자 대한민국의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황당할 지경입니다. 우리 국민의힘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고 가정의 모습도 돌봐야 할 것입니다.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 군 문제를 공개 저격한 건데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란 말이 있죠. 국사를 논하기 전에 가정부터 다스리라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배현진 최고위원은 홍준표 퀴즈로 불리죠. 반면 장 의원은 윤석열 캠프에 몸담고 있습니다. 수세에 몰린 장 의원, 결국 캠프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식을 잘못 키운 죄를 깊이 반성한다며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는 겁니다. 단 1분도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국민께 면목이 없고 윤석열 후보께 죄송한 마음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죄송하고 송구스럽지만 결국 후보의 허락을 득하지 못하고 캠프 총괄실장직을 내려놓습니다. 장 의원의 빈자리는 권성동 의원이 채우기로 했다는 소식인데요. 장 의원 입장에선 많이 아쉬울 듯 싶습니다. 오늘 톡쏘는 한마디 장 의원의 과거 발언으로 마무리합니다. 총괄적으로 보고도 드리고 다음 날에 어떤 스케줄에 대한 얘기도 하기 위해서는 댁에 가는데 네. 라면도 끓여주시고요. 아 직접요? 예, 라면 끓이면서 계란 2개? 뭐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네. 이게 굉장히 투박하고 직설적이고